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유주의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전 세계에 확산시킨다라는 것인데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 지역까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, 즉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. 게다가 평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미 동맹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인데, 통일이 된다면 한미 동맹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겠습니다. 또 한반도가 통일되면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 위험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. 또 NPT의 목적인 국제 핵 확산 금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것이 미국 입장에서 보는 이득이라고 본다면 손실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만일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더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될 명분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또 그렇게 된다면 한미 관계가 좀 약화되고, 그것은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습니다. 그것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결코 원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. 또 북한이 동북아 지역의 다자 협력의 장애 요인이 그동안 지금 되어 오고 있는데,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다자 협력이 확대될 텐데, 이렇게 된다면 이 미국의 입지가 이 지역에서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본 입장을 보게 되면요,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가치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이득이라는 측면이 되고요. 그리고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의 투자와 교역을 확대할 수 있고, 그것이 더 나아가서 동북아 전체 지역의 경제 교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은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.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가치가 확대되고, 경제적으로는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득이 되겠습니다. 손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은 민족주의가 강한데, 통일이 되면 이러한 이념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혹은 과거 한국이 종족적 민족주의에서 열린민족주의로 변화하고 있는데, 통일로 인해서 그러한 종족적 민족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고, 이렇게 된다면 더 강해진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더 강해진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. 동북아 경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이 진영에서 미국과 일본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,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필요 없거나 좀
감소되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삼각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현재보다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러시아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요. 러시아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. 현재 러시아는 한국과 긴밀한 경제 협력을 하고 싶지만 북한이 중간에 가로막혀 있어서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. 하나는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고요. 또 하나는 철도 연결인데요. 이 북한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가 가로막혀 있는데, 만일에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시베리아에서 한반도 전체를 관통해서 남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요. 또 철도도 유라시아,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의 종단 철도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러시아 극동 지역과 한국과의 개발 협력도 현재는 북한을 우회해서 주로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, 통일이 된다면 이제는 한국과 러시아는 접경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경을 바로 연결하는 그런 개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. 또한 아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색할 수 있게 되겠고요.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에 지역 안보 협력체를 만들므로 해서 이 지역에서의 미국과 러시아와의 갈등,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,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가 통일하게 되면 진정으로 동북아 지역에 지역 안보 협력체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 손실의 측면도 있습니다. 통일이 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그나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영향력이 사라질 수가 있고요. 그렇게 된다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더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또한 현재는 러시아가 북한이 완충지대 역할을 함으로 해서 극동지방을 군사적으로 방위하는 비용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, 이제 한반도가 통일되게 되면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됨으로 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다 더 극동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 정대를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.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득적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, 군사적인 지원 부담이 좀 경감될 수 있다. 현재 중국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. 또 군사적으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그러한 이제 부담이 사라지겠죠. 그리고 만일에 한반도에 유사 급변 사태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과거의 한국 전쟁처럼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데, 한반도 통일이 된다면 그러한 위험성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. 또 한반도 통일로 인해서 동북아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. 손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와 유사하게 군사적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는 그런 손해가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과 정면으로
대립할 수밖에 없고, 또 북한이 사라지는 것은 전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가 소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, 특히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북한은 중국과 인접하고 있고 또 상당히 동맹 수준의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소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중요성이 큰 손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하게 되면 국경 분쟁의 우려를 중국은 하고 있다. 왜냐하면 북한에 인접하고 있는 조선족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약화되고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 와해될 경우에 그러한 분리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, 그것이 일종의 영토 상실로 귀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한반도가 자유주의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되면 자유주의 세력이 강화되고 또 그러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.